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어디 불났어요? 어디? 119 신고해야 돼요. 여기 불이 났어요. 방송하는 그리고 시청자들을 향한 제 마음속에 불이 났습니다. 아, 예진 씨. 네. 불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진짜 맞아요. 큰일 나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장난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제가 그럼 진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2003년 1월 20일 호주 캔버라시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호주 수도 캔버라시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난 상황이었는데요. 캔버라시 전체 20% 지역에 산불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겼고 하수 정화 시설이 훼손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최악의 가뭄 끝에 낙뢰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캔버라 산불은 인근으로 번지면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남쪽과 북쪽, 서쪽에서 캔버라 교외로 펴져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2019년에도 호주에서 커다란 산불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작은 산불이 커지면서 진짜 거의 뭐 국토 전체를 태워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진화를 빠르게 못해서 국토 전체를 다 삼켜버렸던 아주 최악의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화재 진압에 오래 걸리고 또 피해도 정말 막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호주의 국토 대부분이 미개척인 상태가 많았고 또 소방시설이 빠르게 접근하기 힘든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쉽게 진압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대비를 뭐 해야죠. 네. 호주의 산불로 인해 400여 채의 집이 불탔고 4명이 사망, 2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캔버라 인근의 유서 깊은 천문대인 스트롬로 천문대도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8,000마리 이상의 코알라가 죽었는데요. 이는 호주 코알라의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화재가 발생 후 피해 지역에서 약탈 사건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화가 나네요, 진짜. 아니, 저 당시에 그 코알라 구출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얼굴에 묻은 재 닦아주고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약탈은 왜 해요, 저 상황에서? 그렇죠. 게다가 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호주에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했다고요?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잘은 모르겠지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배려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한테 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도 또 궁금하네요.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수억 달러에 달했지만 집을 잃은 주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또 생활 필수품 구입 비용으로 10,000호주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98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란 영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1981년 1월 20일 52명의 미국인을 태운 테헤란발 미국행 항공기에서 이런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억류 444일 만에 풀려난 건데요. 야, 1년이 넘도록 억류가 돼 있었어요? 네. 미국과 이란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 거는 또 몰랐어요. 네, 이 사건이 적대 관계가 된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란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팔라비 왕조의 압제를 단지 친미 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팔라비 왕조의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태는 1979년 11월 4일 시작됐고 1980년 팔레비 국왕이 사망 후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는 등 나라 사정이 뒤숭숭해지자 별다른 성과 없이 1981년 1월 20일 인질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테헤란 시내에는 아직 빈 미 대사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란인들은 여전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미국 파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25년 전 대미 항전 의지를 불살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나서서 미국과 화해를 시도하고 또 지지하는 세력으로 변모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간 억류가 풀려나서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9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할리우드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던 1950년대에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이 발굴해낸 가장 뛰어난 신데렐라 같은 존재였는데요. 1948년 24세 데뷔한 그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선택으로 로마의 휴일에서 주연으로 뽑혀 활약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또 한 번 이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이 배우를 발굴해내고 그 배우를 속박하던 그런 기존의 시스템에서 다른 여배우들이 보여주지 못한 유럽풍의 기품, 고상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큰 눈과 마른 몸에서 풍겨내는 요정 같은 이미지가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온 배우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고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되어 남은 인생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삽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1993년 1월 20일 63세의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 오드리 헵번은 뭐 데뷔하자마자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하고 또 이후에 많은 명작들에 출연을 했잖아요. 네. 연기 천재가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었던 배우였는데 그 당시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아버지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롤모델이 또 오드리 헵번이세요. 남성들의 이상형이자 여성들의 롤모델. 롤모델, 네. 지금도 물어보면 가끔씩 오드리 헵번이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분이 있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